한겨울밤 이태원 골목 작은 김밥집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남루한 패딩을 입은 새 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16살로 보이는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검은 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죠. 김밥집 주인이 전화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야겠어요. 소녀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요. 이 카드로 되나요? 단말기에 카드를 꽂는 순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분 후 검은 벤츠 7대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대한민국 재계 3위 선우그룹의 회장. 그가 남루한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이 카드 한 장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냉철하기로 소문난 재벌 회장이 골목길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평택의 작은 장례식장, 한 남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 조용히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은 이강수. 41의 나이에 건축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장이었죠. 빈소 한쪽에는 검은 옷을 입은 아이 셋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디인 지우가 16, 동생 지호가 11살, 막내 지안이가 5살이었죠. 아이들은 아직 아빠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는 듯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현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였죠. 조물록은 거의 백지 상태. 친척이라고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빠에게 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큰아버지는 오지 않은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례 비용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하기만 했으니까요. 사흘간의 장례가 끝나고 아이들은 아빠의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빌라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계모 최유라가 고개를 들었죠.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얼굴로 아이들을 훑어보더니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 끝났으면 됐고 나 할 말 있으니까 다 앉아. 지우는 불길한 예감에 동생들을 뒤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유라가 손톱을 다듬으며 시큰둥하게 내뱉었죠. 보험금 나왔거든. 5억. 근데 이건 내 거야. 수익자가 나로 돼 있어. 법적으로 내 돈이라고.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11살 지호가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돈은 아빠가 우리 남기려고. 최유라가 지호를 싸늘하게 노려봤습니다. 웃기지 마. 법적으로 내 거라니까. 니네는 의붓자식이고 나는 합법적인 배우자야. 아이들은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아빠를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못했는데 이제는 집에서까지 쫓겨나게 생긴 거죠.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최유라가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들고 나온 건 검은 비닐봉지 3개였죠. 봉지 안에는 아이들 옷가지가 대충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니네 집 여기 다 챙겨놨으니까 들고 나가. 너네끼리 알아서 살아. 지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동생들이 더 무서워할 테니까요. 그때 최유라가 서랍장에서 뭔가를 꺼내 지우 앞에 툭 던졌습니다. 낡고 해진 남자 지갑이었죠. 아, 이건 너네 아빠 거니까 가져가. 나한텐 필요 없어. 지우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빠가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그 지갑. 가죽은 벗겨지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지만 아빠 손때가 묻어 있는 유일한 유품이었죠. 지우는 지갑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최유라가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문틈으로 칼바람이 밀려 들어왔죠. 바깥은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동생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애들아, 가자. 막내 지안이 손을 잡고 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현관을 나서는 지우의 뒷모습. 16소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철컥. 그들의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이 등을 돌리는 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죠. 지우는 남은 돈을 털어 고속버스 표를 3장 샀습니다. 평택에서 서울까지 편도표였죠. 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요. 버스 안에서 지안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디가? 지우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다만 아빠가 원래 서울 사람이었다고 했던 말만 기억날 뿐이었죠. 서울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인파로 붐볐지만 아무도 남루한 차림의 아이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죠. 지우는 동생들을 이끌고 터미널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버텨야 했죠. 주머니에 남은 돈은 15,000원. 편의점에서 가장 싼 삼각김밥 3개를 사서 나눠 먹었습니다. 한 입, 2입. 입에 넣는 게 아까워 아이들은 꼭꼭 씹어 넘겼죠.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터미널 안내소를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무료로 잘 수 있는 곳 같은 거 아세요? 안내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생, 부모님은? 어른이랑 같이 다녀야지. 저희 부모님 안 계세요. 안내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죠. 그럼 가까운 주민센터 가봐. 거기서 도움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우는 주민센터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세 남매가 함께 살 수 있는 보육원은 거의 없다는 걸 지우도 알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터미널과 지하철역을 떠돌며 간신히 버텼죠. 15,000원은 이틀을 못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이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지호가 힘없이 누나 손을 잡아당겼죠. 누나, 배고파? 머리가 아파. 조금만 참아. 누나가 방법 찾을게. 지우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막내 지안이가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언니. 지안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죠. 눈동자가 풀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지안아. 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죠. 애가 쓰러졌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10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지안이를 들것에 실으며 물었죠. 보호자분은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만 있어요. 부모님은요? 안 계세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적어주세요. 저희 부모님 안 계세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그럼 친척이나 아는 어른은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보호자가 없으면 저희가 아동보호시설에 연락해야 돼요. 애들끼리 이렇게 다닐 순 없잖아요. 지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호시설? 그 말은 곧 헤어짐을 뜻했죠. 세 남매를 함께 받아주는 곳은 없을 테니까요. 제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연락할 때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곳은 없었죠.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혈당이에요. 며칠 굶었죠? 지금 링거 마치고 있는데 이 아이들 누가 돌보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호자가 없대요. 아동보호팀에 연락했어요. 지우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지호를 꼭 안았죠. 지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누나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세 남매가 함께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 걸까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아빠 지갑을 만졌습니다. 아빠가 남긴 마지막 것. 그게 전부였죠.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서울 하늘을 가득 채웠죠. 다행히 아동보호팀이 도착하기 전에 지안이가 깨어났습니다. 링거를 맞고 정신을 차린 거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하지만 며칠 더 굶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해요. 간호사가 지우를 불렀습니다. 학생, 보호팀 오기 전에 가족 연락처 한 번 더 생각해봐. 정말 아무도 없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죠. 그럼 잠깐만 기다려. 담당자분이 곧 오실 거야. 지우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영영 동생들과 헤어지게 될 거라고. 화장실 다녀올게요. 지우는 병실로 달려가 지호와 지안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가야 돼. 조용히 따라와. 세 남매는 복도를 따라 응급실 출구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막지 않았죠.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우는 지안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직 약한 아이가 걸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언니, 우리 어디로 가? 지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멀리 가자. 사람들이 찾으러 올 거야. 아이들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걸었죠.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이태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죠. 맛있는 냄새가 사방에서 풍겨왔습니다. 지안이가 지우 등에서 중얼거렸죠. 언니 배고파? 지호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으니까요. 골목을 돌아서자 작은 김밥집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김밥, 라면, 계란말이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지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배고픈 동생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때 김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학생들, 거기 왜 서 있어? 추운데 빨리 집에 가야지. 지우가 입을 열려다 말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가 고개를 가웃거렸죠. 혹시 집이 없는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경찰 불러야겠어요. 애들이 이렇게 떠들면 안 되잖아.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이 오면 보호시설로 가게 될 거였죠. 그럼 끝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우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손이 저절로 품속으로 향했죠. 아빠의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열자 1,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죠. 검은 카드 한 장. 지우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 VVIP라고 적혀 있었죠. 뒷면을 뒤집어 보니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 써. 형이 다 해결해 줄게. 형? 지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빠에게 형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카드는 대체 뭘까요? 오래된 카드라 작동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거요. 이 카드로 되나요? 아주머니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 학생이 이런 카드가 있어? 아빠 카드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죠. 뭐 먹을래? 김밥 3개요, 라면 2개요, 그리고 계란말이 하나요. 아주머니가 능숙하게 음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죠. B-,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 1초, 2초, 3초. 지우에게는 그 몇 초가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발 되게 해주세요. 띠리링 마이너스. 승인 완료. 됐네. 15,000원 나왔어. 아주머니가 웃으며 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된 거였죠. 감사합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누나, 진짜야? 응, 진짜야. 세 남매는 김밥을 받아들고 골목 한쪽에 앉았습니다. 허겁지겁 한 입 베어 물었죠. 사흘 만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강남의 어느 고층 빌딩에서 한 남자의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카드 승인 알림이었죠. 해시태그 바로 그 시각 서울 강남의 선우그룹 본사 47층 회장실. 이강민 회장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서류를 검토하며 밤을 새울 채비를 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강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문자였죠. VVIP 카드 승인 알림. 승인 금액 15,000원. 가맹점 이태원 김밥 천국. 강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카드는 2년 전 동생 강수의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준 그 카드였죠.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의 고집스러운 자존심 때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서울 이태원에서 결제가 됐다고요? 그것도 김밥집에서? 강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동생은 평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서울에 있는 걸까요? 게다가 2년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카드를 왜 갑자기 김밥집에서 쓴 걸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강민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설마 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강민은 급히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1분도 안 돼 비서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지금 당장 이 카드 결제 내역 추적해. 누가 썼는지 알아내. 네, 이 시간에요? 당장. 강민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비서실장이 화들짝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강민은 다시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15년 전 일이 떠올랐죠. 동생 강수는 아버지가 정해준 재벌가 딸과의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도서관에서 만난 가난한 여대생과 사랑에 빠졌죠. 아버지, 저 소영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꿈 깨라.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이 집에서 나가. 그럼 나가겠습니다. 강수는 정말로 빈손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형 강민은 동생을 붙잡았죠. 강수야, 다시 생각해봐. 아버지도 시간이 지나면. 강수가 형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며 웃었습니다. 형, 나 행복하게 살게. 걱정 마. 그게 형제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5년이 흘렀죠. 그리고 2년 전 강수가 찾아왔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죠. 형, 나 돈 좀 빌리러 왔어. 소영이가 아이 낳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수술비가 3천만 원 정도야. 강민은 당장 5천만 원을 봉투에 넣어 건넸습니다. 남는 건 애들 먹여. 애들이 몇이야? 셋.
지우, 지호, 지안이. 그럼 더 가져가. 아니야, 형. 이것도 감사해. 나 꼭 갚을게. 강수가 봉투를 받아들고 일어났습니다. 강민은 동생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 고집스러운 눈빛을 보니 그러지 못했죠. 대신 동생이 입고 온 점퍼 주머니에 몰래 뭔가를 집어넣었습니다. 검은색 카드 한 장. 한도가 없는 VVIP 카드였죠. 제발 정말 급할 때 이거라도 써라. 이 바보야. 하지만 동생은 2년 동안 그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김밥집에서 15,000원이 결제됐다고요? 비서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확인됐습니다. 누가 썼어?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김밥집 앞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강민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루한 패딩을 입은 아이 셋이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동생 둘을 챙기며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죠. 노숙자라고 해도 믿을 만큼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이게 애들이잖아. 셋. 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셋. 2년 전 동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애들이 셋이야. 지우, 지호, 지안이. 강민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맞이 소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얼굴, 15년 전 동생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닮은 사람이 있었죠. 어린 시절 동생의 얼굴, 고집스럽게 꾹 담은 입술, 또렷한 눈매.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강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는 아이들입니까? 아이가 몇 명이지? 셋입니다. 셋. 2년 전 동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애들이 셋이야. 다들 예뻐. 강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만 있는 걸까요? 강수는 어디 있는 거죠? 왜 아이들이 저런 행색으로 서울 이태원을 떠돌고 있는 걸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강민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 대기시켜. 지금 당장 이태원으로 간다. 네. 회장님이 직접이요? 당장? 비서실장이 뛰어나갔습니다. 강민은 코트를 걸치며 다시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아이들이 허겁지겁 김밥을 먹고 있었죠. 강수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검은 세단 7대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이태원을 향해 질주했죠. 20분 후 그 차들은 작은 김밥집 앞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해시태그 김밥을 다 먹은 세 남매는 골목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배를 채웠지만 여전히 갈 곳은 없었죠. 한겨울 밤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지안이가 지우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 추워. 조금만 참아. 언니가 안아줄게. 지우는 자신의 패딩을 벗어 지안이를 감싸주었습니다. 지호도 동생을 감싸 안았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죠. 여러 대였습니다. 검은색 세단들이 비상등을 켜고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움찔하며 소리쳤습니다. 누나, 저거 뭐야? 몰라. 가만히 있어. 지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경찰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인가?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죠. 차 7대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이 골목을 가득 채웠죠.
맨 앞 세단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급하게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죠. 지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얼굴은 놀랍게도 아빠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 아빠 닮았어.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보디가드들이 뒤따랐지만 남자가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춰 세웠죠. 강민은 새 아이를 한 명 한 명 훑어봤습니다. 남루한 패딩, 더러워진 옷, 겁먹은 눈빛. 그러다 지우가 품에 꼭 안고 있는 낡은 지갑에서 시선이 멈췄죠. 그 지갑을 알아봤습니다. 15년 전 동생의 25번째 생일에 자신이 선물해줬던 바로 그 지갑. 세월에 닳고 낡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그 지갑. 지우가 무의식적으로 지갑을 더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빠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아빠?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빠 이름이 뭐니? 지우는 낯선 남자를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이강수요. 우리 아빠 이름은 이강수예요. 그 순간 강민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이강수, 동생의 이름, 맞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동생의 아이들이 맞았죠.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강수는 어디 있니? 왜 아빠 없이 너희만 여기 있는 거야? 지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동생들 앞에서 이 말을 또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지호가 누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안이는 언니 품에서 작아지고 있었죠. 지우가 눈물을 삼키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강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뭐라고? 아빠가요. 건축 현장에서 사고로.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강민은 지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죠. 거짓말이지? 강수가, 내 동생이. 강민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이 무릎에 닿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수야. 강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낡은 점퍼를 입고 찾아왔던 동생. 형에게 고개 숙이기 싫어 끝까지 당당하려 했던 그 녀석. 형, 나 꼭 갚을게. 떳떳하게 다시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 온다더니, 떳떳하게 찾아오겠다더니,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강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죠. 내가 그때 잡았어야 했는데. 보디가드들이 놀라 뒤에서 지켜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제게 3위 선우 그룹 회장이 한겨울 골목 바닥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죠. 지우는 우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빠 얼굴을 하고 저렇게 울고 있으니 마음이 이상했죠. 진짜 큰아버지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가 조심스럽게 누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나, 진짜 큰아버지인가 봐. 그런 것 같아. 강민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죠. 너희가 강수의 아이들이구나. 지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지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죠. 갑자기 나타난 이 남자를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은 손을 걷었습니다.
아이들이 경계하는 건 당연했죠. 미안하다. 갑자기 나타나서 강민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이지우요. 지호예요. 지안이. 강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2년 전 동생이 말했던 그 이름들이었죠. 나는 너희 아빠의 형이야. 큰아버지란다. 지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빠가 형이 있다고 했었어요. 한 번도 못 만났지만. 그래, 미안하다. 큰아버지가 너희한테 너무 늦게 왔구나.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죠. 이제 큰아버지랑 가자. 추운데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지우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새엄마한테 배신당한 기억이 아직 생생했으니까요. 눈앞에 이 남자가 진짜 큰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강민은 지우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품에서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이거 봐.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두 청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처럼 닮은 두 사람. 이게 너희 아빠고 옆에가 나야. 15년 전 사진이란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아빠의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웃음이었죠. 정말 아빠네. 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제 안심해도 돼. 지안이가 지우 품에서 빠져나와 강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강민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아저씨, 울지 마. 강민은 지안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큰아빠가. 미안하다. 골목 한쪽에서 세 아이와 한 남자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한겨울밤 비상등 불빛 아래에서 15년 만에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해시태그 검은 세단이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 안에서 두리번거렸죠.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고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며칠간 추위에 떨던 아이들에게는 천국 같았죠. 지안이가 시트에 몸을 파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해. 언니, 여기 따뜻해. 그래, 따뜻하지. 지우도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죠. 옆자리에 앉은 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집에서 쉬자. 따뜻한 밥 먹고 뜨거운 물로 씻고 푹 자. 다른 건 내일 생각해도 돼.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아버지, 집에 다른 가족분들은요? 응. 큰어머니하고 현우랑 서아가 있어. 현우요? 서아요? 큰아버지 아들하고 딸이야. 현우가 18이고 서아는 15. 지우 너보다 1살 어리네. 지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사촌들을 만나게 되다니. 그것도 재벌 집 아이들을. 저희처럼 남루한 행색으로 만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차가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 들어섰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넓은 마당이 보였죠. 아이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누나 여기. 진짜 크다. 응. 차에서 내리자 현관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단정한 인상의 여자와 젊은 남녀였죠. 강민의 아내와 아이들이었습니다. 큰어머니 유진아가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니? 그녀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로 사정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죠. 18살 현우가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호지? 네. 나 사촌 형이야. 현우. 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죠. 형?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15살 서아가 지우 앞에 섰습니다. 언니, 많이 힘들었지?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살 어린 서아가 먼저 언니라고 불러준 거였죠. 너 나보다 어리잖아. 그래도 언니잖아. 동생들 데리고 얼마나 고생했어? 언니야, 언니.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새엄마에게 쫓겨난 이후로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었죠. 동생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버텨왔는데, 처음 보는 사촌 동생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 진짜 무서웠어. 알아, 언니. 이제 괜찮아. 서아가 지우를 꼭 안아주었죠. 지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동생들을 챙기느라 한 번도 울지 못했던 지우가 드디어 마음껏 울 수 있는 품을 찾은 순간이었죠. 유진아가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을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어서 들어와. 밥 차려놨어. 따뜻한 거 먹고 씻고 푹 자자. 거실로 들어서자 커다란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밥. 지안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먹어도 돼요? 유진아가 지안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럼 다 먹어야지. 많이 먹어. 아이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동생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려 하자 현우가 말했죠. 누나도 먹어. 내가 애들 챙겨줄게. 하지만 괜찮아. 누나는 며칠 동안 동생들만 챙기느라 제대로 못 먹었잖아. 이제 형이 있으니까 걱정 마. 지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 남매는 그렇게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유진아가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의 피로를 녹여줬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아이들은 준비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포근한 침대, 따뜻한 이불. 지안이가 침대에 누우며 웃었습니다. 언니 구름 같아. 그래, 구름 같네. 지우는 동생들이 잠드는 걸 지켜봤습니다. 지호와 지안이가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숨쉬고 있었죠. 며칠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이제야 안전한 곳에 왔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민이 들어왔습니다. 못 자겠구나. 네. 강민이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큰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있니?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왜 아빠를 만나러 안 오셨어요? 15년 동안. 강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큰아버지가 잘못했어. 동생이 스스로 돌아오길 기다렸어. 자존심 상할까봐, 미안해할까봐. 그럼 아빠도 큰아버지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럼 그 카드를 평생 간직하고 있었잖니. 버리지 않고. 지우가 품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그래. 그 카드. 강민이 카드 뒷면의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큰아버지가 2년 전에 몰래 넣어준 거야. 힘들 때 쓰라고. 근데 너희 아빠는 끝까지 안 썼어. 자존심 때문이었겠지. 아빠가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가끔 이 카드 꺼내서 보셨어요. 몰래. 저희 다 잔 줄 알고. 근데 제가 한 번 봤어요. 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아빠 표정이 되게 복잡해 보였어요.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하고. 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는요, 이 카드가 큰아버지 마음이라는 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못 쓴 거예요. 이걸 쓰면 큰아버지한테 지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강수야.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큰아버지, 응? 아빠가 이 카드를 버리지 않고 간직한 건요. 아빠도 큰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를 꼭 안아주었죠. 고맙다, 지우야. 큰아버지한테 그 말 해줘서 아빠 대신 전해드릴게요. 아빠가 큰아버지 보고 싶어 했다고, 사랑한다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죠. 15년 만에 이어진 가족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따뜻한 집에서 푹 쉬며 기력을 회복했죠. 굶주림에 앙상했던 볼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생기 없던 얼굴에 홍조가 돌아왔습니다. 특히 막내 지안이의 변화가 눈에 띄었죠. 처음 왔을 때는 저혈당으로 쓰러질 뻔했는데 이제는 저택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강민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카들을 한겨울에 내쫓은 그 여자 계모 최유라를 그냥 둘 수 없었죠. 강민은 변호사팀을 대동하고 평택으로 내려갔습니다. 동생이 살던 그 작은 빌라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섰죠. 초인종을 누르자 최유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세단과 정장 차림의 남자들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죠. 누구세요? 이강수 씨의 형입니다. 최유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강민이 차갑게 말을 이었죠. 아이들 셋을 한겨울에 내쫓았다면서요? 그게 아동유기죄로 형사고소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5억 원 전액 환수 소송도 들어갑니다. 최유라가 후들후들 떨었습니다. 설마 저 아이들에게 재벌 친척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그냥 죽은 남편 보험금 챙기고 어린 의붓 자식들을 길거리에 버렸지?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강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죠.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됩니다. 보험금 전액과 위자료 청구입니다. 최유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강민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아이들한테 한 번이라도 봐줬습니까? 며칠을 굶으며 떠돌았는지 알아요? 막내는 저혈당으로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최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법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시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죠. 지우와 지호는 서울의 학교에 전학을 갔고 막내 지안이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민이 아이들을 불렀죠. 애들아, 오늘 할아버지 산소 가자. 너희 아빠한테도 인사드리고.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만나러 가요? 그래, 가자. 가족 10명이 차에 나눠 타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공원 묘지에 도착했죠. 언덕 중턱에 아빠의 묘가 있었습니다. 강민이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수야, 형이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지우와 지호, 지안이가 아빠 묘 앞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죠. 아빠, 나야. 지우, 우리 괜찮아. 큰아버지가 잘 돌봐주셔. 지호도 형 생겼어. 현우 형. 나도 서아 동생 생겼고. 지안이는 매일 웃어. 걱정 마. 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수야, 형이 애들 잘 키울게. 내가 못다 해준 거 형이 다 해줄게. 걱정 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동생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고마워, 형. 우리 애들 부탁해. 지우가 품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평생 간직했던 그 카드. 아빠, 이 카드 덕분에 우리 큰아버지 만났어. 아빠가 끝까지 우리 지켜준 거야. 고마워, 아빠. 지우가 카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큰 식탁에 10명의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죠. 지안이가 밥을 우물우물 먹으며 웃었습니다. 큰아빠, 나 배불러. 그래, 더 먹어도 돼. 현우가 지호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야, 이것도 먹어봐. 맛있어. 응, 형. 서아가 지우에게 속삭였죠. 언니, 이번 주말에 쇼핑 갈래? 옷 사러. 나도 돼? 당연하지. 언니 옷도 사야지. 지우가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상이었죠. 강민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동생이 남긴 새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유진아가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여보. 애들 데려와서 당연한 거 했어. 가족인데. 그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버지. 응? 아빠가 끝까지 안 쓴 카드. 이제 써도 되죠? 강민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래, 이제 마음껏 써도 돼. 큰아버지가 다 책임질게. 너희는 이제 걱정 없이 꿈꾸고 공부하고 행복하게 살면 돼.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아니야. 큰아버지가 더 고마워. 너희가 와줘서.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강수가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았죠. 형, 고마워. 우리 애들 잘 부탁해. 강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 강수야. 형이 다 지킬게. 가족은 그렇게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검은 카드 한 장이 이어준 가족. 15년의 이별을 끝내고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이었죠. 비록 한 사람은 하늘에서 한 사람은 땅에서였지만 가족은 결국 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진심은 통하고 사랑은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법원은 최유라에게 아동유기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5억 원 전액을 아이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세 남매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죠. 아빠가 평생 쓰지 못한 그 카드는 결국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 담긴 형의 마음은 15년의 시간을 건너 마침내 동생에게 닿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남동 저택 마당에 벚꽃이 만개했죠. 지우는 이제 17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따라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죠. 지호는 현우 형과 붙어 다니며 축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형이 생긴 게 너무 좋았죠. 막내 지안이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큰 집과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선생님이 가족 그릴에서 그렸어요. 지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우는 자기 방에서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깊숙이 넣어뒀던 아빠의 낡은 지갑을 발견했죠. 지갑을 꺼내 들자 가죽의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검은 카드가 그대로 있었죠. 지우는 카드를 꺼내 뒷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힘들 때 써. 형이 다 해결해 줄게. 형의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이 카드 덕분에 우리 살았어. 큰아버지 만났고, 이제 행복해. 아빠가 끝까지 지켜준 거야. 지우가 카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문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저녁 먹으래. 서아의 목소리였죠. 응, 지금 갈게. 지우는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고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쓸 일은 없었지만 평생 간직할 거였죠. 아빠의 사랑이 담긴 카드니까요. 저녁 식탁에 가족 10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늘은 지우의 생일이었죠. 17번째 생일. 케이크에 초 17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자, 소원 빌어. 유진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엇을 빌까요? 작년 이맘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걱정 없는 일상. 지우는 조용히 빌었습니다. 아빠, 지켜봐 주세요. 우리 행복하게 살게요. 동생들 잘 챙길게요. 그리고 큰아버지 가족들에게도 잘할게요. 고마워요, 아빠. 지우가 눈을 뜨고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축하해, 지우야. 강민이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큰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더 감사하지. 강민이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지우가 물었습니다. 큰아빠,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강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희 아빠? 고집세고 착하고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지. 형 말은 안 들어도 옳다고 생각하는 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어. 우리 아빠 같아요. 지호가 웃었습니다. 그럼 너희 아빠니까. 현우가 끼어들었죠. 작은아버지 사진 보면 진짜 멋있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는 정말 멋진 사람이셨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너희를 끝까지 지켰잖니. 지안이가 케이크를 먹다가 말했습니다. 나 아빠 얼굴 기억 안 나는데.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우가 지안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괜찮아. 언니가 아빠 이야기 많이 해줄게. 그리고 큰아버지도 계시고 큰어머니도 계시고 현우 형도 서아도 있잖아. 지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강민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이 남긴 새 아이가 이제는 완전히 이 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평범한 가족이 되었죠. 강민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강수야, 내 아이들 이렇게 컸어. 지우는 의젓하고, 지호는 밝고, 지안이는 귀엽게 자라고 있어. 걱정 마. 형이 책임질게. 평생. 그날 밤 지우는 창가에 서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디선가 아빠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죠. 아빠 고마워요. 카드 주셔서, 큰아버지 소개해 주셔서, 사랑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지우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아빠가 없어도 지우에게는 동생들이 있고 큰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빠는 항상 마음속에 살아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버지가 남긴 카드 한 장이 세 남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15년간 멀어졌던 형제가 다시 만났고 길을 잃은 아이들이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은 결국 가족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진심은 통하고 사랑은 이어집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